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책은 바로 이 책, 리바이어던입니다. 리바이어던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영화 제목도 있고요. 영화에서 또 괴물들을 언급할 때 이런 이름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리바이어던은요, 성경에 나온 그 괴물의 이름으로요, 레비아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토마스 홉스는 바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을 국가, 그 나라죠, 나라, 국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요.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사악한 괴물인 이 리바이어던이 국가가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홉스는요, 왜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야,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제 표정이 너무 약간 리얼해졌죠. 예, 진심은 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 국가가 그렇게 나한테 뭘 해준 것 같진 않은데 세금도 걷어가고요,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 뭐 해야 할 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고요. 또 뭐 가진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안 가진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국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토마스 홉스가 이 책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의 구성원인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감각, 그러니까 눈이나 코, 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를 인지하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요, 진리나 도덕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것들이 뭐 진리나 도덕이 아니라 그래서 정념이 돼요. 이 정념이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는데 욕망이란 말이죠. 그냥 욕망. 자, 이 욕망을 가지고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딱 보아서 좋아 보여, 갖고 싶어,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구미를 끄는 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근데 보통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은요,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뭐 2배, 3배 이렇게 되진 않고 1.2, 3배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인간은 가지고 싶은 건 비슷하고, 근데 서로 신체적 능력이 비슷하니까 맨날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말인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투쟁 상태가 계속되면요, 누구라도 언젠가 뇌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언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과 공포만 남는 그런 사회가 되기 십상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러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자연법 아래서 계약을 맺는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나는 때리지 않기로 했어. 근데 사실 뭐 뒤에서 딱 때리고 죽여버리면 누가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지키게 하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다. 이것이 토마스 홉스의 얘기라는 거죠. 계약을 보증해줄 주체로서의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리바이어던이라고 칭하는 것이 홉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문제도 드러나는데요.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국가가 그 권리를 아주 선의로 잘 쓰면 좋은데요, 그것이 잘못 이용됐을 때, 예컨대 독재군주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홉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보다는 차라리 독재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게다가 이 권력은 또 세습되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또 투쟁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완전히 그 왕에 대한 어떤 그 옹호 발언이 돼버렸죠. 홉스의 주장은 사실 약간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왕에게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라 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것은 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서도 이런 이론 때문에 토마스 홉스가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 리바이어던을 이야기할 때는
총 4부가 있거든요. 4부 중에서 1, 2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뒤에 3, 4부는 당시 교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로서는 무척 혁명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지금과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국은 물론 서양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에서 빠지게 되었죠. 3, 4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한다면 교회 권력보다는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이 적어도 현실에서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리바이어던 앞에 이 표지 보시면 이 사람 보이시죠? 요거 이제 제 CG로 보여드릴 텐데, 요게 당시에 그 표지예요. 진짜 표지인데 사람이 있고요. 그 왕이거든요, 왕.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조그만 사람들 얼굴로 이 왕의 몸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한테 그 위임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검, 실제 그 권력을 얘기하는 검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교의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종교 권력까지 이렇게 한 손에 쥐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들을 다 다스리는, 바로 요 리바이어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와 종교까지 그 권력을 다 휘둘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스콜라 철학자들, 교회, 가톨릭 권력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였다는 거죠. 리바이어던의 내용을 좀 더 아주 쉽게 요약해 보자면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 약속을 지키게 할 역할을 국가가 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가는 정당하거나 아주 정의로울 필요도 없고요, 이 약속을 지키게 할 실제 권력,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정말 고전 리바이어던을 살펴봤고요.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